자, 여러분 교재의 189페이지에 있는 예금관리하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개정 과목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금 관련된 개정 과목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 그 당좌자산 공부할 때 다 보통예금이 무엇이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어떤 금융상품인가 여러분 다 공부했고요. 또 여기에 개정 과목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당좌예금이라는 게 개정 과목이 하나 있죠. 당좌예금. 이 당좌예금은 결산 때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좌예금 어느 때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5월 24일 거래처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오늘 말입니다.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상품 30만 원을 사고 대금을 줘야죠. 우리 회사 당좌수표 발행해가지고 지급해줬어요. 이때 회계처리, 차변, 상품. 아이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 상품 30만 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대변에 대금을 뭘로 지급했어요? 수표 발행했죠. 이 수표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 감소를 언제 시켜버렸어요? 우리 회사는 5월 24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수표를 이제 거래처에서 받았겠죠? 그러면 이것이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려면은 거래처에서 그 30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에다가 갖다 줘야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앞에 당좌수표 하나도 없었고 5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런 수표를 발행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일단 30만 원이 줄었겠죠. 당좌예금에 100만 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5월 23일까지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잔액이.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30만 원 하니까 이제 잔액이 얼마가 됐어요? 70만 원. 우리 회사 장부에는 지금 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잔고는 어떻게 될까? 원래 은행 잔고하고 우리 장부의 잔액은 같아야 되는데 이 당좌예금만큼은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5월 24일 날 우리 회사는 바로 장부에서 털어냈지만 그래서 잔액이 7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은행은 아직 100만 원인 거예요. 왜 100만 원이냐면 지금 거래처에서 이제 우리 회사 수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돈 이거 수표 받은 날 그날 은행에다 제시했으면 괜찮은데 은행에서 거래처에서 요 30만 원짜리를 그냥 현금처럼 써요.
은행에다 굳이 안 갖다 줘도 돼요. 현금처럼 자기 압수표처럼 가지고 있다가 현금 필요할 때 그냥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이 수표가 들어오질 않고 빙빙빙빙빙 거래처를 돌고 있을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은행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서 우리는 장부에 반영을 했는데 거래처의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다가 인출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경우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결산일에는 불일치하는 원인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재무상태표에 보고를 해야 돼요. 불일치하는 원인을 주석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고요. 그 작성한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예,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해라 이런 건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 이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항시 회사의 장부 잔액하고 은행의 잔고하고 안 맞겠구나. 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거를 결산 시에는 원인을 파악해서 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은행계정 조정표다. 이거 알아두는 거예요. 자, 예적금과 관련된 이제 전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쪽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90페이지의 수행 내용부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보시면 찾으신 금액에 100만원 찍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밑에 돈 100만원을 왜 찾았냐면 이것 때문에 찾았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뭘 샀어요? 주식을 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럼 계정 과목이 뭐죠? 네, 단기 매매증권. 네, 이 정도 잘 알죠?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왜 100만원인지 아시죠? 한 주당 만원씩 100주니까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1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100만원이 됩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 관련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 한번 해보세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날짜부터 입력하시고요. 4월 10일 3번 차변 단기 매매증권 검색해 보세요. 107번일 거예요. 107번. 거래처는 꼭 코드로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주식을 샀냐면 주식회사 진주 거 샀죠? 주식회사 진주. 적용 1번 주식 매입. 금액 100만원. 원래는 이제 적용에다가 주식 매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제대로 써볼게요. 당연히 주식 매입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 주식 매입이 아닐 수도 있지. 자, 여기 적용 지우고 제가 코드 지우고 이렇게 씁니다. 주식 매입하고 괄호 열고 100주 곱하기 만원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적용을
이렇게 써주면 그냥 뭐, 아, 주식을 100주를 샀는데 한 주당 10,000원씩 샀구나. 네, 이렇게 적여 써주면 가장 잘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줄 바꿔서 대변. 대변이 뭐였죠?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돼요. 보통예금은. 은행이죠. 신한은행. 코드란에다가 신한하고 엔터 해가지고 98002. 개념과목을 입력해야 돼 먼저. 예, 단기 입력. 거기다 그냥 단기 나오는. 거기서 단기 거기 나오는 그렇지. 엔터. 여기다가 주식회사 진주. 저기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생략하고 금액 100만원 플러스 2번 엔터. 배변은 4번이 아니 개념과목을 넣어야지. 여기서 보통 입력이 한글로 보통 엔터. 여기 주고 거기 거래처 넣어야 돼. 신한 엔터로 쭉쭉 가서 100만원 1 플러스 2분 엔터. 그리고 화면을 최대로 키우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요. 그래서 네, 우리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때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98002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야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진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 3번이 뭐냐면 4월 10일 날 현재의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 보셔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통 예금에서 100만원 빠져나갔겠죠? 자, 예적금 현황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자금관리라는 요 박스에 보면요, 예적금 현황이라고 요 두 번째 메뉴 있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적금 현황 클릭하셔가지고 몇 월 며칠? 4월 10일 입력해 볼까요? 4월 10일.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잔액만 보이죠? 네. 신한은행 보통에 지금 잔액이 2,900이다. 근데 원장을 한번 보세요. 옆에 원장. 원장으로 보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장하고 여기다 날짜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 것만 볼까요? 계좌명은 그냥 전부 엔터로 지나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좌명이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화살표로 계좌를 이동해야 돼요. 이 화살표로. 그래가지고 신한은행 거를 찾아보세요. 예, 신한은행 보통 딱 찾으면 통장의 거래 내역처럼 이렇게 찍히죠. 이 화살표로 신한은행 걸 찾으면 4월 10일 날 주식 매입, 네, 100주 해가지고 100만원. 그래서 잔액은 2,930만원. 아까 여기 잔액 탭에서는 뭐만 보였어요? 요 잔액만 보여요. 잔액 탭에서는. 계좌별로 잔액만 쫙 보여요. 예적금 현황별로. 만약에 예적금이 우리 회사의 계좌가 5개가 있다면 5개 통장 잔액만 딱 보여주는 게 요 잔액. 원장은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5개 계좌가 있다 그러면 이 화살표로 척척척 눌러가면서 5개 계좌를 바꿔가면서 거래 내역이 여기 쭉쭉쭉 나와요. 여기다 지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거래 내역 찍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는 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잔액으로 보는 거, 원장으로 보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계 연습도 또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관련된 분계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192페이지에 첫 번째 보시면은 카드 관리 대장이라는 법인카드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법인카드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회계과가 법인카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둬야 되겠죠. 회계과가 만약에 관리한다면.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자, 카드를 언제 발급받았다. 만약에 1월 10일 날 발급받았다. 카드 종류는 무슨 카드? 네, 카드 종류가 이제 뭐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카드 종류. 카드 번호 여기 써주고 유효기간이 있죠. 우리 보통 뭐 4년이라든가 5년 언제까지. 또 카드 사용 한도 금액이 있어요. 또 결제가 어느 은행에서 일어나는지 은행명과 계좌번호. 또 결제는 매달 며칠 날 결제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카드는 어느 부서에 내가 지급을 했는지 그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서명을 여기 쫙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가 5장이면 5장 모두 잘 기록이 돼 있어야죠. 자, 그래서 카드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 법인카드를 보통 관리를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거래가 일어났을 때 먼저 매출이라는 건 우리가 카드를 쓴 게 아니라 거래처가 카드를 썼다는 거죠. 매출이니까. 자, 상품 매출 시 카드 거래. 자, 상품을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 이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카드로 팔잖아요. 그러면 그날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카드사로부터 그 카드 결제가 정상적인 결제라면 며칠 있다가 카드가 딱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여기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어가지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수익으로 발생시켜요. 자, 이번에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비품을 만약에 팔았다.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어요. 자, 우리 사무실에 에어컨이 한 대 있는데 에어컨이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올겨울에 굉장히 더울 것 같대. 온도를 좀 낮춰볼까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용량이 작아서 올겨울에 올여름에 더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고장 안 났으니까 저 산지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만 원이면 판대. 시장가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판다고 그랬더니 거래처가 사줬습니다. 근데 카드로 사줬어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비품이 100만 원. 장부 금액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카드로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 100만 원. 상품을 팔고 카드로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인데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카드로 받으면 미수금입니다.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외상매출금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품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채권이죠. 그런데 비품은 상품 매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처리하면 안 돼요. 상품 매출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카드로 대금을 받았어요? 그럼 미수금으로 하세요. 미수금. 외상매출금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매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은 우리 회사가 카드로 지출한 거예요. 자,
자,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살 때 카드로 샀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증거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이때 외상매입금은 거래처가 아니라 카드사예요. 우리가 카드사에다 돈을 줘야 되니까.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입니다. 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는데 카드로 샀어요. 자, 이제 에어컨 아까 100만원짜리 팔고 200만원짜리 새 걸로 용량이 큰 걸로 샀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20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200만원, 거래처는 카드사. 네, 그래서 상품 외의 것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미수금이라는 자산이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거래에 대해서 이미 다 우리가 이론 배울 때 카드 관련 거래에 대해서 매출이나 매입에서 언급이 된 것들이 여기 뭡니까?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부분의 개정 과목을 할 때 언급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매출점표라고 해서 우리가 상품을 뭘 판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신용카드 점표는 매출자가 원래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것도 전부 다 매출점표라고 되어 있어요. 매입한 것도. 그래서 요 거래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뭘 팔았구나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판 게 아니라 식사한 거예요. 식사하고 카드 결제한 겁니다. 식사하고 카드 결제. 근데 누구하고 식사를 했느냐 하면은요,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니까 이게 접대비예요.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면 접대비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3만 원을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점표에 입력합니다. 자, 분계는 간단해요. 아까 이 접대비 차변입니다. 얼마일까요, 접대비가? 예, 33만 원이 돼야 돼요. 대변에는 자,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카드로 구입했네요.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그랬죠? 예, 미지급금. 거래처는 시티카드사. 거래처는 시티 33만 원. 예,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거래를 이렇게 분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전표 입력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전표 입력합시다. 여기 거래 일시 나와 있죠? 5월 2일. 자, 일반 점표에 5월 2일이라고 날짜 입력하시고 5월 2일. 3번 차변 접대비 813번 써야 돼요. 접대 검색하면은 코드가 여러 개가 있죠? 813번 쓰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거래처는 황금오리라는 거래처가 코드로 등록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황금오리라고 그냥 써주세요. 적용 카드로 접대 있으니까 1번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우리 회사는 법인카드로 썼으니까 법인카드. 자, 금액은 33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코드 253번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코드에다 입력해 가지고 꼭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네, 시티카드. 미지급금 카드로 지급한 것은 거래처가 시티카드입니다. 자, 적용은 위에 거 그냥 복사하면 돼요. 엔터로 지나가면 복사되죠?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엔터로 지나가는 게 복사입니다.
금액은 330 플러스 엔터 하면 끝. 네, 여러분 신용카드로 이와 같이 식사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되었다. 네,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됐대요. 말일 5월 30일이 말일인가요? 네. 자, 5월 30일 날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 분계를 써보시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 처리했으니까 이번에는 갚았으니까 결제되었으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맞죠?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CT 얼마? 33만원. 자, 대변의 자산 감소합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33만원 이렇게 자산 감소해요.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여러분 이렇게 척척 거래 후 결합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는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로 고치시고 차변에 253번 미지급금 부채 감소 거래처는 CT은행 CT카드 금액은 33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 적요를 아까 여기서 안 넣었구나. 1번 여기 1번 적요 넣으면 되겠네. 미지급금 반제시 보통인출 밑에서는 그냥 복사하면 되죠. 4번 적요 넣어도 돼요. 카드 대금 보통예금 인출 이어서 33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카드 관련 거래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194페이지에 수행 결과 하고요. 밑에 팁을 읽어보게요. 수행 결과는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 접대비에 그 거래처 황금오리 아까 넣었던가요? 네, 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수행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의 찾으신 금액이다. 보통예금에서 찾았다는 것은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해라 이런 얘기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 하면서 맡기신 금액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예금 차변 증가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의 거래처 카드 거래처로 꼭 입력을 해야 돼요. 아까 미지급금 이런 것들 카드 거래처가 된다 이거예요. 거래처 코드가 카드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CT카드 이렇게 카드 거래처 했죠. 뭐 뒤에서 또 반복 연습 많이 나올 겁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본문의 진도를 쭉
빼는 거니까 계속 진도 나가고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 훈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24일이잖아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4, 5, 20시간에다가 그 다음 주 5월 30일부터 6월 4일 5일간이죠. 또 20시간 수업하는 시간만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또 6월 7일부터 6월 11일 5일간이죠. 20시간 앞으로 60시간 남았습니다. 60시간 60시간 후에 60시간 학원 수업하고 여러분 13일날 원서 접수하신 분들은 13일날 지금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60시간 동안 여러분이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할 것이고 학원에 안 나오면 이제 원격 쌍방향으로도 학원 나오는 거랑 시간이 똑같다고 그랬죠. 저하고 얼굴 보면서 60시간 동안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다. 거기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죠. 네. 오전에 특별히 오전에도 여러분들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죠. 네. 또 저녁에 집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개정 과목 암기. 예,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분들 많을 거예요. 개정 과목 암기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앞으로 시험 보는 전까지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분계 연습, 기본적인 거 분계 연습 안 되시는 분들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어음 관련된 거래 보겠습니다. 자, 195페이지 어음 관리하기. 자, 약속어음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어요. 받을어음, 지급어음에서 약속어음에 대한 얘기 했었죠.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자,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급어음이라고 우리 부채에서 이걸 공부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는 경우, 예, 이 받는 경우는 우리가 받을어음이라고 자산 배울 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서 우리가 배웠다 이거. 지급어음은 부채, 유동부채에서 여러분 배웠고, 유동부채에서 받을어음은 당좌자산에서 배웠다 이거. 당좌자산, 매출채권 부분에서 기억나시죠? 그걸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전표 입력으로. 자, 수표. 예, 수표 관리하기.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수표 관리는요, 분실 조심하시고, 요즘은 이제 수표나 어음도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전자어음, 전자수표로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수표에는 말입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 거래처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가 있어요. 이것도 현금이고, 이것도 현금입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개정 과목을 그냥 현금으로 쓰면 돼요. 은행이 발행한 것도 현금이에요. 그런데 당좌 수표에는 아까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도 있죠. 아까 제가 여기에서 연습 문제를 이렇게 썼었죠. 요거 조금 전에 지난 시간인가요? 5월 24일에 거래처로부터 상품 30만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건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것은 현금이 아니에요. 당좌 예금. 아까 제가 현금이라고 한 것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그거는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당좌 예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수표를 받은 회사는 이걸 현금 취급해요. 개정 과목을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개정 과목 정리할 때 당좌 자산 정리할 때 당좌 수표를 우리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현금이다.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하는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자 수령하든 지급하든 개정 과목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이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되는 예금이다. 저 밑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의 설명은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만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개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아셨죠? 아마 다음 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이게. 네. 여기 이제 수표 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하면 현금이다. 그렇죠?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다. 자기압 수표는요. 자기압 수표는 받든 지급하든 언제나 현금. 타인 발행 수표도 언제나 현금. 네, 여기 수표 관련 회계 처리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 관련 회계 처리 여기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다시 쭉 읽어드리는 건 여러분 더 졸립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 이거 받으러 오면 회계 처리 우리 저기 매출채권에서 이거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급어음 이것도 유동부채의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공부할 때 이거 다 여러분 다 이론 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이거는 여기 요약을 해 놓았긴 했지만 이걸 또 설명드릴 필요 없이 바로 실습을 들어갈게요.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설명은 안 한다 이겁니다. 중복되니까. 여기 아시는 분이 한 반 있는 것 같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반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이거 정리해 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론에서 다 정리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어음 관련해서 장부를 조회하는 게요. 받으러음 현황이라는 장부도 있고요.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음 집계표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수행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음과 수표는 분실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자어음 또는 전자수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잊어버릴 리가 없죠. 전자어음, 전자수표. 혹시 종이어음이나 종이수표인 경우에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격리일보라는 장부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회하는 연습 문제 나올 테니까 일일자금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회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수행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7분이니까요. 4시 10분까지 쉬시고 4시 10분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